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을 연결해서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자 측인 한국노총의 송명진 정책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가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연결을 했을 때는 일단 회의가 시작이 되고 있었거든요.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예, 방금 이제 10시부터 14차 전원회의가 좀 개회가 됐고요. 예. 저는 이제 회의 지원위에서 좀 내려와 있는데 지금 복도에서 지금 전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에도 저희가 꼭 입장을 좀 들어봐야 해서 지금 보니까 이 노동자 측이 주장하는 건 올해보다 43%가 오른 1,790원, 그리고 경영계가 7,530원입니다. 간극이 상당히 큰데요. 예.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이 최저임금 경제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 우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또는 이제 체감 경기가 좀 개선되지 않는 모든 책임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리는 거는 좀 뚜렷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경제사회 주체인 노사하고 공익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좀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구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최임회에서 좀 결정을 좀 눈앞에 두고서 경제부처 수장이 속도 조절로는 공공연하게 좀 언급하는 거는 공익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좀 압박하는 과거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노동계에서는 43% 오른 1,790원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려야 한다라는 이유 어디에 있으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가 시장 실패를 좀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90년대 이후에 특히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 최저임금 1만 원 정도는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준이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올해 5월 달에 이제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산입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 따른 좀 효과분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저희들이 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초 요구안으로 1,790원 좀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장하신 대로 최저임금을 10,000원대로 올리게 되면 사용자 측이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들 검토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일부를 제외한 좀 다수의 소상공인 또 영세 자영업자 들은 저임금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약자끼리 좀 갈등과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게 좀 안타깝고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경제의 규모나 또 이제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물가 또 이제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 등을 좀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1만 원이 결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감당 못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생산하는 이제 부가 소수의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경제 민주화의 문제에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주춤거리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가지고 을과 을끼리 어떤 제로섬 게임처럼 좀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 이제 한국노총과 이제 노동자위원들은 소상공인 좀 어려움에 좀 충분히 좀 공감을 하면서 좀 이제 을과 을의 좀 상생 방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위한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을 했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좀 명의로 단일하게 정부에 좀 요구해보자라고 좀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사용자위원 측에서 좀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업종별 구분 적용만을 좀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거는 좀 약간
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하셨던 부분, 이 업종별로 좀 차등해서 적용하자. 그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라고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임금을 주는 쪽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도 소상공인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분들, 이분들도 입장 차이가 좀 다른 것 같고요. 특히 차등 적용을 하자는 부분, 기준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작년에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TF를 좀 구성을 해서 그 연구 용역 작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업종 내에도 여러 소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업종 간에도 생산성 격차라든지 경영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업종은 이제 그냥 이렇게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고 어느 업종은 50%만 적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선별을 하기가 매우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저임금 업종, 고임금 업종 구분하는 게 오히려 노동시장 내 격차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해서 다수 의견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업종 구분이 불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지금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건 지금 저희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업종별로 좀 구분해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된 게 1988년입니다. 처음 도입됐을 때 그 당시에 저임금, 고임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시행을 하면서 이 업종 기준을 정하는 게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 또 업종별로 노사 간에 또 이해가 상충이 돼서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 1년 만에 그 전 업종 단일 최저임금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산별 교섭이 그러니까 대부분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제도화가 돼 있다고요? 산별 교섭이요. 상별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으로 뭐 업종 간의 어떤 임금을 뭐 차등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산별 교섭을 통해서 각 산업별로 그러니까 임금을 이제 협의를 하는군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률이 뭐 1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다른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포함해서 돈을 주는 측과 받는 측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내년이 바로 결정 시한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내일. 내일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뭐 자정을 넘겨서까지 약간 회의가 좀 계속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사용자위원 측이 좀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오후에는 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공감대를 좀 획득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들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조속하게 실현돼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들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교두보가 올해 최저임금 결정 어떤 액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입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산입 범위가 실제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이 내년에 15%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 자체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복리후생비의 효과가 큰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거나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 그 최저임금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노동자 측의 요구 사항과 입장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최저임금 어떤 공약이 어떤 제대로 이행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기존의 어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에서 좀 이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좀 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 결정 문제가 결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과 노동자들 간에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논의와 실천들을 모색하고 좀 함께 나가길 바라고요. 한국노총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노총 송명진 정책국장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근로자 측인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노동인력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 이 송명진 국장과 통화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요. 네, 예. 일단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김 위원장님께서 주장하는 가장 큰 것, 그게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의 주장이라기보다는요. 전국에 있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아까도 노동계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8년도 최저임금 제도가 나온 이래로 최저임금 제도가 이렇다하게 어떤 개선된 부분이나 개정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예. 5월 28일 날 개정을 했고요.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노동계에서 주장하신 대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예. 소상공인 업종이나 대기업들의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 어떤 정책적 도달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보통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중위임금의 한 50%를 최저임금의 정책 목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게 한 2015년도에 거의 이제 달성이 돼서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지불자들에 대한 어떤 지불 능력의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소 이제 업종 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거의 이제 지불 능력과 비슷한 예. 노동 생산성과 지불 능력이 거의 유사하게 지불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최저임금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논리를 정부가 하게 되고 예. 그러므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16.4%가 오르면서 예. 문제가 되는 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지불 능력이 어떤 보전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최저임금 문제는 대기업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공공기관의 문제도 아니고요. 70%가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런 2020년까지 1만 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제도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소상공인들의 입장이고 주장이죠. 그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에는 차등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부분과 예. 소상공인이 바라보는 산입범위 주장이 좀 약간 다릅니다. 5월 28일 날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포함돼서 그것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예. 최저임금 어떤 인상에 대한 감세 효과 때문에 노동계가 이번에 그만큼 더 얹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예. 지금 5월 28일 날 개정된 최저임금 단위 범위와 복리후생비 추가는 한 80%나 되는 소상공인들과는 아무나 관계가 없어요. 대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예. 공공기관에서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딱 기본급 전체가 급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는 산입 범위를 올려놓고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을 더 인상한다는 주장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들이 그 부분을 더욱 진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욱 반발하는 것들이 요즘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놀랐던 게 이 편의점주분들께서 아니 이 정도로 임금을 올리게 되면 차라리 나는 법을 안 지키고 문을 닫겠다 이 정도로 지금 강경한 입장이시고 소상공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좀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예. 문제는 지불 능력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그분들의 이제 지불 능력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예. 현재 최저임금 7,530원인데 고용노동부의 이제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근로감독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준에서는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요? 예, 주휴수당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9,030원에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9,000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군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9,000원이 되거나 10,000원이 되면 그 이상 20%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편의점주들은 수입이 그냥 투명하게 오픈이 됩니다. 그분들은 매출액과 어떤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자기 수익을 그대로 내다볼 수가 있는데 예. 이미 그 수준을 현재 최저임금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근근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한 가닥 사실은 업종별 차등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노동계가 또 1만 원 이상의 최초 제시안을 제시하면서 그냥 불을 보듯 뻔하게 앞으로 적자가 벌어나고 적자가 일어나고 생존의 위협이 가할 것을 이미 보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김 위원장님, 제가 네네. 신뢰가 안 된다면 네네. 그 실제로 이 편의점주 분들 네. 뭐 그분들에 대해 사정도 잘 아실 테니까 네네.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걸 80만 원밖에 못 버는 것이냐, 아니면 뭐 네네. 한 1000만 원 벌던 게 7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냐,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언론에 소개된 내용과 통계로 보면요. 예. 그 보통 일반적인 매출을 갖고 있는 편의점주가 한 4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4억 매출을 하게 되면 수수료 예. 수입과 매출 수입으로 해서 근로자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벌고 있거든요. 한 달에요? 예, 한 예. 달에. 그래서 근로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도 사실은 못한 임금을 최저임금도 받고 안 되는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근로자들은 8시간만 일하는데요. 지금 뭐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특히 외식업 근로자들은 250시간이나 되는 근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연평균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이 근로자 평균 168시간에 비해서 66%나 더 긴 시간을 근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어떤 임금 부담이라든가 기타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 발생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주장하시는 부분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이 일단은 부결이 됐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업종별 차등은 사실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또 취약 계층의 근로자들 위해서도 꼭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공익위원회 어떤 전원 반대로 이제 부결된 상태여서 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능이 저희는 상실됐다고 보고요. 예.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위원들은 앞으로의 회의에 이제 불참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다른 사용자 위원들도 아마 동반 불참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최저임금 심의가 이제 부결은 됐지만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위해서 예. 앞으로도 계속 어떤 그런 업종 차등이라든가 산입 범위에 대한 정상화는 소상공인 입장에 맞게끔 예. 개선이 돼야 된다고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제 12일 날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과 관련돼서 예.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더 이상은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이나 최저임금 위에 합리적인 어떤 그 심의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 점주들이 어떤 그런 지불 능력에 대한 어떤 보류라든가 예. 어떤 난 잡아가라 뭐 이런 식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것처럼 예. 이런 것들이 업종으로 더 점점 더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이콧을 선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한이 내일까지고요. 네네. 지금 표결이 사용자 위원 측에 없어도 가능한 상태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한테는 이미 그런 걸 결정할 만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이미 앞에서 결정된 사항이 소상공인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사실 업종별 차등은 올해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예. 2015년도부터 꾸준하게 업종별 차등을 요구해 왔는데 노동계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업종별 차등은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예. 전 세계 38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나라 중에서 한 15개 나라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단일로 하고 있는데
독일과 뉴질랜드만 빼면 대부분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들이에요. 예.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실정이 전혀 다를 텐데요. 어쨌든 뭐 최저임금을 단일로 하자는 어떤 주장은 그 노동계의 어떤 이런 연대와 투쟁이라는 그 노동조합 그 조직 논리만을 내세우는 어떤 부적절한 주장이어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공익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어떤 합리적이고 공평한 어떤 선에서 업종별 차등, 소상공인을 위한 또 취약근로자들을 위한 업종별 차등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예. 다시 한 번이라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통화 전에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과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저임금을 차등별로 업종별로 차등 지급을 하면 양극화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임금을 받는 쪽의 입장은 그런데 지금 임금을 주는 쪽 김 위원장의 입장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좀 이에 대한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엊그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그 종합청사에서 최저임금 관련된 어떤 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셨거든요. 예. 여기에서 고용 부진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그 고용 부진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고연령과 저연령 근로자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노동 취약계층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차등이 양극화를 벌리는 게 아니고요. 단일화가 사실은 그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90%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 10%가 사실은 그 최저임금의 어떤 단일로 이루어지는 취약근로계층의 노동력 해고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단일로 하는 부분은 더 부적절하고 업종별 차등을 하는 것이 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뭐 바라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저임금 제도를 위해서 어떤 많이 버는 어떤 이런 근로자들 위해서 최저임금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말 1분위, 2분위에 계시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단일화 때문에 1, 2분위에 있는 정말 저소득 근로자들은 더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단일화가 아닌 업종별 차등 내지는 현상에 맞게끔 차등을 두는 게 다양하게 맞다고 봅니다. 네, 김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노총 송명진 정책국장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노동인력환경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 최저임금 관련 문제 짚어봤습니다.